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예술가의 워홀의 모습을 볼 건데요. 저는 여태까지 비즈니스 예술가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제 와서 뭐 굳이 이제 더 드러나거든요. 워홀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1963년부터. 진짜요? 네. 영화를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영화에. 그 특히나 독립영화 같은 거, 언더그라운드 영화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직접 카메라를 사가지고 영화를 찍었거든요. 첫 번째 작품은 잠이라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이 워홀의 애인이에요. 게이였는데 게이구나. 네. 존 조르노라는 사람이 자는 모습을 6시간 동안 찍은 거예요. 유튜브에 찾으면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잠 안 올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잠 와요? 졸릴 수도 있어요. 소리가 별거 없거든요. 자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찍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엠파이어라 그래서 이건 8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해 지고 새벽까지? 막 2시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밤 되면 막 불 켜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다 찍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제목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영화에 있어서 진심인 호월. 왜 진심이냐면은 이 사람이 순수 예술을 하다가 나 이제 순수 예술 안 하고 영화 찍을 거라고. 그래서 영화를 엄청 열심히 찍거든요. 네, 근데 영화를 찍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 히트했던 것들 있잖아요. 다 팔아요. 그런 거를 찍어서. 찍었다니? 그러니까 캠벨스프 나왔잖아요. 네. 다른 에디션들을 막 만들어서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금도 충당하고 이러면서 영화를 계속 찍어요. 근데 영화를 찍을 때 막 헐리우드처럼 대중적으로 이렇게 인기 있고 이런 걸 따라가기보다는, 요건 제 생각인데, 영화에서도 되게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작품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영화로는 돈 많이 못 벌었대요. 그럴 것 같아. 아니 누가 잠자는 거 6시간 누가 보고 싶겠어. 그쵸. 차라리 내가 자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팝아트랑 연관이 깊은 게, 우리가 늘상 보는 거잖아요. 잠자고. 그리고 누가 먹는 거 찍은 것도 있거든요. 먹고 뭐 담배 피고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영화로 만들어요.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은 팝아트랑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워홀이 총 맞거든요. 진짜요? 네, 총 맞아요. 뭐냐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여자가 총을 쏘거든요. 여기 보면은 스컴이라는 조직단의 일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조직원이 한 명이에요, 이 사람. 단독 조직원인데 굉장한 페미니스트였대요. 그래서 이 스컴이 뭐의 약자면은 여기 있지만 Society for Cutting Up Men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다 자른다. 근절 모임. 남자를 그냥 근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에 완전 진짜 극단주의적인 사람이었구나. 네. 근데 이 사람이 역시 그 팩토리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앤디 워홀은 또 그런 뭐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즐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솔라니스라는 이 사람이 그 빌어먹으리라는 제목의 대본을 워홀한테 줘요. 그러면서 이거를 영화로 제작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 워홀이 이거를 노했죠. 안 만들었죠. 대신에 워홀이 이 사람을 뭐 자기 영화에 배우로도 쓰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솔라니스가 나중에 워홀한테 그럼 자기 대본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했는데 워홀이 어디다 둔지 까먹은 거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러니까 완전 열받은 거지. 나의 이 피 같은 대본을 이 사람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런 앙심을 품고서 워홀을 총으로 쏩니다. 총으로 쏴버려요 진짜. 그래서 이 배에 상처난 게 그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 관통상을 입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실제로 심장이 멈췄는데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살아나요 다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격 사건이 있은 후로 워홀의 가격이 엄청 비싸져요. 그렇겠죠. 뭐 이 시대의 아이콘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존에 남아있는 작품들의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그래서 워홀이 이 사건이 있고서 한 3, 4년 있다가 1970년에 그 경매 시장에서 살아있는 미국 작가 중에 최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좀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거는 진짜 재밌어서 가져온 건데 가운데 있는 게 영화예요. 나는 앤디 워홀을 쐈다라는 그 1996년의 영화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앤디 워홀의 작품이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마주로 해가지고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총 들고 있는 거.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렇게 총 들고 있는 사진 작품을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아이샷 앤디 워홀 이게 영화 이름이에요? 네. 이 솔라니스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재밌네. 재밌죠. 이 포스터 만든 사람도 되게 센스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패러디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상화 사업은 뭐냐면은 1970년대에 이르면서 연예계 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인사나 부자들이 워홀한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받고 그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워홀은 자기가 또 직접 영업을 하면서 너 그릴래? 이러면서 이렇게 그려주고 팔고 이런 영업 활동도 직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오른쪽은 초상화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자료 찾다가 좀 멋져가지고 넣어봤어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라는 작품인데 멋있어서 좀 멋있다. 근데 멋있죠? 왜 아래 두 개는 빠져 있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이쁜 것 같아. 색감이나 이런 게. 그쵸? 네. 되게 지금 봐도 감각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아는 데이비드 호크니. 호크니. 그리고 아까 리히텐슈타인이 저렇게 생겼구나. 네, 이런 유명 작가들도 초상화로 또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인터뷰라는 잡지인데 1969년에 신문 발행인 존 월콕이라는 사람이 팩토리로 찾아와가지고 워홀한테 잡지 만드는 거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요. 워홀이 또 이거 듣고서 잡지 괜찮겠는데 해가지고 잡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인터뷰예요. 처음에는 앤디 워홀의 인터뷰로 하다가 이제 앤디 워홀은 빼버리고 인터뷰만 남겨서 이제 잡지 발행을 하는데 이 발행 부수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대요. 그래도 늘어났다고 하고 지금까지 발행하고 있는 잡지입니다. 진짜 대단하네. 대단하죠. 40년 됐죠 이제. 그러면은 주인은 아직도 앤디 워홀의 그 뭐 자손들이에요? 자손? 그건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잡지를 통해서 막 돈을 막 많이 벌고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영화를 계속 찍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잡지를 또 하고 마케팅 수단으로서. 그쵸.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오쩌둥? 마오쩌둥 작품 있잖아요. 1972년도에 맞네. 네,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마오쩌둥이랑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냉전 시대였으니까 되게 상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래서 워홀이 또 그 감각적인 돈 냄새 맡는 그 감각적인 걸로 이때다 싶어서 마오쩌둥을 이용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요. 왼쪽에 있는 마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 냉전 시대에 중국 지도자라 그러면은 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운 사람, 악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되게 온화한 이미지로 동네 이제 떡볶이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온화하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빨간색이구나. 떡볶이집이라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닉슨 대통령인데 오히려 더 약간 괴물처럼 했죠. 저게 그 닉슨이 이름이고 저게 성이에요? 아니 이거 아니 그건 아니고 리처드 닉슨인데 보트 맥거번이라 그래서 네. 이때 선거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민주당 쪽 대선 후보가 맥거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맥거번한테 투표라는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또 팔았대요. 왜? 이해가 잘 안 되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이 맞죠? 그쵸. 근데 그 아래는 이제 상대방 그 후보자를 보타라고 한 거예요? 그쵸. 투표하라고 한 거예요. 이런 또 포스터를 만들어서 팔고 이게 팔린 수익금은 이 민주당 쪽에 다 기부를 했대요. 닉슨 쪽에? 네, 아니 닉슨이 아니라 맥거번 쪽에. 맥거번 쪽에? 네. 되게 희한하네. 아니면 일부러 좀 막 초록색으로 그리고 막 그러니까 맥거번을 지지한 건가? 그렇겠죠. 네. 예술가니까 우리 민주당 쪽을 더 지지했을 수는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잘 팔려가지고 거액 기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재밌지 않아요? 돼버리네. 네. 약간 오크처럼 해놨어. 악당처럼. 이런 또 재밌는 일이 있었고, 요거는 또 네, 최후의 만찬 작품인데 워홀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마지막 대형 작품. 마지막 대형 작품인데요. 이것도 자기가 소재를 발굴한 건 아니고 이 밀라노에 있는 어떤 갤러리 아저씨가 최후의 만찬 작품을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하게 됐고 이게
이 갤러리 아저씨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 최후의 만찬이 복원 작업에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그 복원 작업하는 성당의 근처에 이 사람 갤러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현대 미술가들의 5명이 이 최후의 만찬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딱 걸어놓으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원본도 보고 내 갤러리 와서 이것도 보고 좋겠네?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워홀한테 제안을 한 거죠. 그걸 수락한 거고. 그걸 수락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이 탄생이 됐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도부 있고 오른쪽에 GE 마크가 있잖아요. GE? G, 제너럴 일렉트릭. 네네. 왜 그럴까? 이 GE가 후원자들인가? 재밌는 게 있어요. GE가 그 에디슨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부는 일단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저기 있는 비둘기. 비둘기가. 네. 보통 이제 성화 보면은 그쵸, 이 그쵸. 새가 막 빗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도부를 또 가져왔고 G는 뭐냐 에디슨 전기잖아요. 네. 빛을 상징하는 느낌으로 G 로고를 이렇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재밌죠? 네, 재밌네요. 재밌죠. 참신하네. 참신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 대형 작품으로 만들었고 앤디 워홀이 1968년부터 이미 예술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예술가 겸 경영자였거든요. 그래서 워홀이 비즈니스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비즈니스 예술은 예술 다음에 오는 단계이다. 나는 상업 미술가로 이 일을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비즈니스 예술가로 끝마치고 싶다. 가장 매혹적인 예술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도 예술이고 일을 하는 것도 예술이며 성공적인 사업은 최고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홀이 우리 초반에 어린 시절에 보면 되게 예민해 하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사업적으로 일을 만나고 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대요. 뉴욕에 와서 글래머지랑 일을 하려고 막 적극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제안하고 이런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인맥을 쌓아가지고 순수 예술 작가로 전향한 다음에는 많은 갤러리들에 관련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뭐 전시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팩토리에서 막 파티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혼자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야 워홀 하면 워낙 유명하고 모든 거를 성공했을 것 같긴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영화는 사실 크게 돈을 못 벌었고 그 외에도 여러 작품을 했지만 모든 작품들마다 다 인기가 있고 이랬던 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는 워낙 이제 앤디 워홀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고 신선하고 이래서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7, 80년대에는 아무래도 약간 좀 울거먹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찍어내고 했던 거라니까. 네, 그래서 막 하는 것마다 이게 성공은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돈 많이 벌었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엄청 벌었겠지. 엄청 벌었죠. 몇 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87년이니까 뭐 한 28년생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28년부터 1987년 59? 59? 되게 일찍 죽었네요. 네. 캠벨 놓여져 있는 거 봐. 그리고 그쵸. 진짜 웃긴다. 누가 올려놨나 봐. 그런가 봐.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줄리아 엄마 묘비도 이렇게 뒤에 있더라고요. 그죠? 마더라고. 가족묘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게 됐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팝아트의 킹이라고 부르나 보다. 네. 그래서 87년에 아까 최후의 만찬 전시가 끝나고 밀라노로 돌아오는데 그때 일본 식당에서 친구들하고 밥 먹었대요. 근데 밥을 먹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딱 갔는데 이 쓸개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워홀이 막 수술 받기 싫었는데 억지로 수술을 받아서 쓸개를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호전이 됐는데 갑자기 급 악화됐나 봐, 몸 상태가. 그래서 진짜 갑작스럽게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원래 지병이 있던 건 아니었네요. 그 수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총 맞았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홀이 당시에 돈이 어느 정도 많았냐면은 유서 집행인인 프레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25만 불 그리고 형 2명한테 각각 25만 불씩
유산으로 주고 그리고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거를 휴즈한테 그 자기 앤디 워홀 시각예술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그 재단에 모든 부동산에 기증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단을 설립한 다음에 그 재단에서 모두 기부를 했대요, 부동산을.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7,500불에서 1억 불 정도? 와. 아 잠깐만. 7,500만 불? 7,500만 불에서 1억 그렇겠죠? 불이겠죠? 네. 그럼 1,000억, 1,100억? 네. 아니다. 장난 아니죠. 네. 이 사람도 작품 팔아서 부동산 했나 봐. 아무튼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만 거의 1,000억? 아 대박이다. 1,200억? 이 정도 됐겠죠. 근데 그 한편으로는 돌아가셨잖아요. 네. 무슨 소용이? 이제 그 재단에서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뭐 사람들도 후원하고 이렇게 하겠죠. 예술가도 후원하고 뭐 하는지는 저도 조사 안 해봤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겠죠. 근데 죽으면은 다 뭐 죽으면은 이제 다 소용없죠.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하게 삽시다. 총 맞지 말고. 총 맞을 짓을 일단 하면 안 되겠네요. 아,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앤디 워홀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봤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오히려 그때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앤디 워홀이 되게 상업적이고 그런 뭐라 그럴까 작품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얘기나 이런 거를 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근데 뭐 아까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였지? 세 번째 주제가 뭐였죠?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처음에 이제 상업 시절이라고 했는데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끝때까지 자기가 이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맞아. 어린 시절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돈적인 거에 좀 어렸을 때부터 깬 게 아닌가. 그쵸. 음. 워낙 가난했기도 했고 그렇게 막 부자들 봤을 때 그런 나도 저렇게 부자가 돼야겠다는 심리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